저의 능력을 생기부에 넣기 위해서 생명과학도 수강하고 확률과 통계도 수강을 해서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어떠한 전형에서 선발하는지, 나의 학생부에서 강점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본다면 보다 성공적인 입시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진양고 졸업해서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재학 중인 박수아라고 합니다. 제 내신은 2.5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 엄매 선택했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은 탐구의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좀 진로를 찾아보다가 심리학과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좀 사소한데 고등학교 처음 입학하니까 친구들이 좀 성적에 관해서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길래 어떻게 하면 좀 위로와 공감을 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작은 고민에서 시작한 것 같고요. 이런 진로 찾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거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심리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하다가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밴드웨건 효과라는 이론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밴드웨건 효과는 사람이 이제 유행에 따라 소비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이거를 배우고 약간 광고 심리나 소비자 심리 쪽에 관심이 좀 크게 가지게 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마케팅과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쪽으로도 좀 관심이 넓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학년 때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환경봉사단 프로젝트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책을 읽고 내용에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때 2학년 때 또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어요. 그 과목에서 탐구 활동을 진행할 때 그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책의 내용을 같이 엮어가지고 가상의 비건 브랜드를 제가 하나 제작을 해서 그 비건 브랜드를 소개하는 그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할 때 소비자 심리 이론을 넣어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론이 인지보조화 이론, 도유효과, 라벨링 이론 등을 넣어서 좀 더 사람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홍보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은 사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대학에 보통 이제 있고 심리학과가 그래서 과학적인 측면과 수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 저의 능력을 좀 생기부에 넣기 위해서 생명과학도 수강하고 확률과 통계도 수강을 해서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생명과학에서 탐구한 활동은 심리적 안정감의 뇌과학적 기제인데 심리적 안정감이 뇌에서 어떤 기제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탐구를 했었고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텔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직접 돌려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는 그런 탐구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 통계청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사회 재난자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질환보다 감염병으로 인한 상담 기록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가 세우고 그다음 엑셀로 조건부 확률 통계를 직접 구해서 그렇게 통계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3학년 때
소집단 공동 탐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미디어 쪽에 관심 있는 친구와 함께 사랑을 소비하는 문화라는 주제로 네, 소비자들이 왜 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연예인의 열애설 등을 많이 소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분석을 해보고 현재 소비자들의 트렌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트렌드가 어떤 건지도 확인해보는 그런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어 시간에 호밀밭의 파수꾼과 아몬드라는 책을 읽고 청소년의 심리와 관련해서 탐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호밀밭의 파수꾼은 방황하는 청소년의 심리에 주목해서 조금 해결 방안 등을 생각해서 글로 보고서를 써서 낸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몬드라는 책을 읽고는 청소년의 감정 표현 불능증과 이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탐구를 해서 네,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국어 성적이 3등급이었는데요. 2학년 때는 좀 더 노력해서 1등급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공부 방법을 바꿨기 때문인데 우선 지문 내용을 한번 싹 읽고 그 지문 내용을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그 정리한 노트를 시험 기간 동안 한 2에서 3회독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적도 올랐고 그다음에 2학년 때 친구들과 모여서 멘토 멘티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국어 멘토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알려줘야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신의 생기부를 철저히 이제 읽고 준비해 가는 건데요.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자신의 생기부를 쫙 읽고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학 성적이 다른 교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교수님께서 수학 성적이 낮은 이유와 그걸 극복한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성적이 좀 제가 풀이 방식을 유연하게 다루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었고 그래서 그 극복 방법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계속 이제 질문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어본 거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극복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예상치는 있었던 질문이에요? 네, 이거는 예상을 했어서 바로 준비를 했었어요? 네, 바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소비자 심리와 광고 심리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로 취업하는 거를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대학 와서 좀 수업을 듣고 공부해보니까 사회심리나 인지심리, 임상심리 이런 쪽에도 관심이 생겨서 좀 더 공부해보고 고민해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공부가 힘들거나 잘 안 될 때면 그냥 그래도 마음 놓고 조금 놀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마음을 편하게 먹기 위해서 제 취미생활도 좀 보내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역량을 좀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 같은 교과목 성적을 좀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잘 안 나오더라도 그런 세특이나 탐구활동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채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리고 수학적인 역량을 잘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6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의학과 3명을 선발합니다. 올해 의학과는 교과 전형에서 처음 선발하게 되었는데요. 국수 0탐, 4함 6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교과 계산 방법이 변경됩니다. 교과 구분 없이 통합 산출하게 되며 전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국수 0과 4 과목별 3개씩 최대 15개까지 반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상위 5개 과목까지만 반영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 조치가 전체 전형에 적용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도 교과, 논술,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최고 7점까지 감점 조치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의 대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에이스 전형과 첨단융합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온 학생들 가운데도 다양한 개성과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있겠죠. 어떤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 충실하며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활동한 반면 어떤 학생은 한 관심 분야에 몰입하여 깊이 탐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고루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각 평가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됩니다. 첨단융합인재 전형은 수학 및 과학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활동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진로 역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어떠한 전형에서 선발하는지, 나의 학생부에서 강점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본다면 보다 성공적인 입시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교 현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대학교는 모집 단위별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핵심 교과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특정 과목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정성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목 선택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가령 지원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당 과목을 선택했다면 그 과목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진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흥미를 가진 분야와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지원자의 진로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에이스 전형과 첨단융합인재 전형은 모두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을 진행해서 서류 점수 70%, 면접 점수 3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매년 에이스 전형의 충원 배수는 1.5 이상인데요. 충원 배수에서 1은 최초 합격자를 의미합니다. 즉, 10명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로 가정한다면 최초 합격자 1을 뺀 0.5 인원만큼이 충원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 10명과 예비번호 5번까지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10명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에서 1단계 합격자는 모집 인원의 3배수인 30명이 되고 면접 응시자 중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은 15명이라고 한다면 1단계 합격을 했을 때 경쟁률은 약 2대1 정도가 되는 것이죠. 즉, 1단계 합격을 했다고 하면 최종 합격에 굉장히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만큼 다음 단계인 면접 준비를 잘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아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며
면접관 2인과 수험생 1인이 약 10분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인 만큼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면접 준비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본인의 학생부를 출력해 보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대학교의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본인의 기록을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 해당 부분과 평가 요소를 연결하여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고민해 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 질문 외에도 활동한 기록에 대한 배경 지식을 질문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숙지해야겠죠? 아주대학교 지원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주대학교는 언제나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